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 조지타운에 나왔습니다. 유석에 본 동네인 만큼 이곳에 거주했던 인물들 역시 유명인이 많은데요.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집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프랑스 요리를 소개해 대중화시킨 미국의 요리 연구가이자 전설적인 요리 프로 진행자인 줄리아 차일드가 한때 살았던 집입니다. 지난달 350만 달러의 매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 갔다가 유명 요리 학교에 다니고 직접 프랑스 셰프들에게 배우고 돌아온 줄리아는 이 집에 살면서 그의 저서와 방송을 위한 대부분의 요리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줄리아 차일드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피바디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그녀는 화려하고 복잡한 걸작을 요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선한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하라는 명언을 남긴 채 지난 2004년 92번째 생일을 이틀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의 연합군사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켜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 인근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킨 상태인데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합작해 동쪽과 북쪽 양측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이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용의자 말리크 파이절 아크람은 영국 국적의 44세 남성으로 지난해 말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텍사스주 포트워스 외곽의 한 시나고그에서 지난 15일 유대교 성직자 4명을 인질로 붙잡고 1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그는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 과학자이자 현재 포트워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긴 대치 끝에 아크람은 경찰 총격에 숨졌고 인질로 잡혔던 4명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인질범과 테러단체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적 중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 지난 15일 대규모 해저 화산이 폭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폭발로 해저 통신 케이블이 파손돼 화산에서 가장 가까운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남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제로 폭발 지점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페루 해안에서 높은 파도로 2명이 익사하고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며 해변 곳곳이 끈적한 기름으로 뒤덮이는 등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프랑스 의회는 백신 패스 법안을 의결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 선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채 호주 오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에 입국했다가 결국 추방됐는데요. 조코비치 선수는 입국 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해 결국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We take these attacks on the Emiratis seriously, and we're going to continue again to look for ways to make that defense partnership and their ability to defend themselves stronger and better.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지난 17일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배후를 자처하자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보복 공습을 감행하는 등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아부다비 드론 테러의 배경과 복잡한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This attack is very much a reminder of the very complex missile and drone attack threat that we're seeing in the UAE and in the region. We've obviously seen several examples of similar attacks in Saudi Arabia.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아부다비 인근 국제공항 신축 건설 현장과 석유 시설 등 세 곳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3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요. 예멘의 시아파 세력 후티 반군이 배후를 자처했고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이를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며 규탄했습니다. Investigation is on. Let's wait for the investigation, and the police will issue a. 그렇다면 예멘 반군은 왜 지리적으로 먼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걸까요? 예멘의 시아파 민병대 후티 반군은 지난 2014년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수니파 예멘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이에 놀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듬해 예멘 정부를 도와 후티 반군을 공습했고 이후 7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란제 무기로 무장한 후티 반군은 주로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왔지만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تحذر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شركات الأجنبية والمواطنين والمقيمين في دولة العدو الإماراتي بأنها لن تتردد في توسيع بنك الأهداف. 이번 사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잠시 잦아들었던 예멘 분쟁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7일 밤 예멘 수도 사나에 후티 반군 지휘관들 주거지를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고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친정부군도 후티 반군과 싸우기 위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الذي حصل تم استهداف مباني سكنية لمبنى الجنيد ومبنى البيت علي الأهدل وما زال مستمر البحث على خالي علي حتى الآن لم نحصله. طبعا بيت الجنيد أغلبهم شهداء ما سلم منهم إلا مرأة واحدة خرجا سليما. 예멘 내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의 대리전으로 비화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중동 및 이슬람 세계의 맹주 자리를 두고 수십 년 넘게 대립해왔는데요. 특히 이란은 예멘을 비롯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해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이유로 예멘에서는 7년 넘게 대내외적으로 전쟁이 계속돼 23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again calls upon all the parties to exercise maximum restraint and prevent further escal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conflict in Yemen.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 또다시 불이 붙지 않을지 지구촌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The sport is actually called wheelchair motocross. These chairs are custom made for the sport. I tend to identify as a skateboarder because for me it's about the community. I picked up skateboarding at age 55. Because you have a wheelchair, it doesn't mean you can't do an extreme sport. I just want people to see when I'm out there that this is possible. And it's possible at 17, it's possible at 20, it's possible at 30, and darn it, it's possible at 60. So the thing about me is I don't really see the coping. So it takes me a little bit to drop in. I need to feel it. And drop in meaning just? Meaning you'll see me do a wheelie, and then I bring my back wheels all the way up to this is the coping before I drop in, which is pushing myself into the bowl. So I need to feel it in my body before I can go in. I kept on having the vertigo, and things would happen, like my hands started not functioning well, and I was doing sculpture. And I couldn't hold the tools, and I was dropping them on my feet, and those are really sharp. Finally, I'm diagnosed with multiple sclerosis. So your brain does not communicate properly with, let's say, your eyes or your legs or anything else. So the lady whose chair I tried said to me, a wheelchair is just a tool. And that made sense to me. It's just a tool. And when I tell you that it took me probably a half an hour to walk a block, and now I can get around just like everybody else. A wheelchair improved the quality of my life, and it gave me a sport. It is like I'm gonna cry. It's just,
that moment was one of the best of my life. This is a girls' skate day. It's a girls' skate session. The women who started it, Anna and Sandy, asked if I would come, and it's like I just fell in love because I love kids. I wasn't able to have them, so I feel like every kid in the world is mine, and that's boys and girls. But the girls are special. As girls, well, I can only speak from my experience. I was told, you know, you don't get dirty, you don't do this, you don't do that, but I was the kind of girl who did. And nowadays, girls are not only allowed to come out and shred, but they're also allowed to be beautiful doing it. And we can get hurt, and we can do extreme sports, and we can still be beautiful at the end of the day.